역사 속의 사라. 한 남자를 사랑했던 의열단원 현계옥과 열녀 윤덕경. 한 남자를 사랑했던 의열단원 현계옥. 현계옥은 1896년 경남 밀양에서 악공의 딸로 태어났는데 현계옥의 아버지는 그녀를 광기로 만들고자 어려서부터 현계옥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897년부터 광기 제도가 혁파되어 현계옥은 광기가 될 수는 없었지만 기생보다 더 기생 같은 현계옥의 재주는 금방 소문이 났고 그녀는 17세 때 기생들의 조합인 대구조합의 얘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현정건을 만나서 크게 달라졌는데 현정건과 현계옥은 현정건이 결혼한 후인 1913년에 만난 것으로 전해지지만 대구대 김영범 교수는 이들이 현정건의 결혼 이전에 만났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것은 현정건의 친동생인 현진건이 쓴 소설 적도에 나오는 내용 때문으로 현진건은 이 소설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계옥은 배움을 갈망해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에서는 허락지 않고 기생으로 만든 것으로 현계옥은 평범한 소녀처럼 꾸미고 야학에 나갔지만 곧 신분이 탈로 나 야학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 야학교사였던 현정건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그녀에게 개인 교습을 해주기 시작해 시작된 만남에서 두 사람은 사랑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인데 당시 현정건은 16, 현계옥은 13살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정건은 집안의 강권으로 윤덕경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현정건은 아내 모르게 대구로 와서 현계옥을 만났고 현계옥의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영산못에서 미래를 가졌습니다. 현계옥이 오빠라 부르면 현정건이 교사와 학생 사이를 연상시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데 현정건이 상해로 돌아간 뒤에는 편지를 왕래하며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현계옥이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했으나 현정건은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주었고 다음 해에 현계옥은 서울로 올라가 미모와 재주로 금방 서울에서도 주목받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22살인 1917년에 한강 남쪽 기생들을 모아서 한남건번을 만들었는데 이때 그녀와 같이 한남건번을 만들었던 사람이 사회주의자로 유명한 정칠성이었습니다. 전북의 부자 청년인 전모 씨가 현계옥에게 한 번만 같이 살아봤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청하기도 했으나 현계옥은 멀리 있으나 뜻이 맞는 남편을 잊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전모 씨는 현정건과 현계옥의 성이 같은 점을 가지고 둘이 살면 자가가 된다고 비꼬았는데 현계옥은 그 사람의 성이 전인 것을 이용해 우리 둘이 살면 가축을 뜻하는 축가가 된다고 놀렸다고 합니다. 현계옥은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농계와 계엄령의 사당 중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어 7일간의 구류를 살기도 했고 승마에 흥미를 느껴 말 타는 법을 배웠는데 일경은 이것도 금지했습니다. 1919년 2월 현정건이 국내로 잠입했는데 현계옥은 그에게 동지로 같이 독립운동에 나서게 해달라고 했고 그들은 함께 중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에 이청천도 끼어 있었으며 이들은 을친왕과 함께 망명할 계획도 수립 중이었는데 현계옥은 경성 부호의 아들을 홀려 망명 자금을 마련하고 3월달 호련이 형제들까지 데리고 경성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계옥과 현정건은 만주에서 활동하다 1920년 상해로 옮겨갔는데 처음에는 현계옥이 기생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야금을 타며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고 결국 운동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현인권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공연 활동으로 자금을 모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의열단에 들어가 활약하는 것이었지만 의열단 단장 김원봉은 그녀가 일제의 밀정이 아닐까 의심해 쉽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김원봉을 만나고자 노력했고 그 정성에 결국 김원봉은 그녀를 의열단원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의열단 유일의 여성 단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김원봉은 그녀를 폭탄 제조 전문가인 헝가리 사람 마자르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마자르를 도와 폭탄 제조, 운반에 나섰는데 영화 밀정의 황욱 경부 사건 주모자 중 한 명도 바로 현계옥이었습니다. 그런데 1924년 4월 공산당 연합 조직인 청년동맹회가 의열단을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비판하는 일이 생기자 의열단도 청년동맹회를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현정건이 일본 공산당에서 돈을 받아 유용하고 있다고 비난해 현계옥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 일로 현계옥은 의열단과 등을 돌리게 됩니다.
1925년 의열단은 광저우로 본거지를 이동했는데 현계옥은 따라가지 않았고 현정건과 함께 공산당 조직에 남아서 북한 문잡지 여자의 방을 발간하는 일을 했습니다. 1925년 11월에 동아일보에 현계옥의 이야기가 6회 연재되었는데 이 연재를 통해서 현계옥은 현정건의 아내로 세간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1927년 4월 중국의 장제스가 국공합작을 깨뜨렸고 이때부터 좌파 세력은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었고 이 여파로 1928년 3월에 현정건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현정건은 신의주로 압송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1932년 6월 10일에 건강을 크게 해친 상태로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현계옥은 현정건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1931년 7월에 상해를 떠나 모스크바로 갔으나 그 후 현계옥의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35년의 정칠성은 옛 친구 현계옥이 외문고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그녀가 코민텔은 동양비서부의 요원이었다고 김영범 교수는 추측합니다. 이 기구한 이야기는 문혁들 한국사 속의 사랑, 사랑과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슬픈 사랑, 현계옥과 현정건 편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부 아닌 과부로 지내다 만신창이 된 남편을 맞은 열녀 윤덕경. 현정건이 현계옥과 사귀자 현정건의 집안에서는 현계옥을 맞아들일 수 없어 이 때문에 집안에서 그의 결혼을 서둘렀던 것 같은데 현정건은 18살에 집안에 의해 윤덕경과 혼인을 합니다. 윤덕경은 경주부 최준과 함께 손꼽히는 민족자본가 집안의 딸로 윤덕경의 큰오빠 윤현태는 백산상의 창립자였고 숙부 윤상은은 백산 안희재와 더불어 사립구명학교를 세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작은 오빠인 윤현진은 현정건과 절친이었는데 결혼 3일 만에 현정건은 윤현진과 상해로 떠나버려 과부 아닌 과부가 된 윤덕경은 남편을 그리며 시댁에서 7년을 홀로 살아갔습니다. 윤덕경은 상해에서 돌아온 후 신여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경성으로 올라와 못 배운 여성들을 위해 만든 태화여자관을 다니며 신학문을 배웠습니다. 사회주의자였던 정칠성이 동료 윤덕경에게도 사상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덕경은 수혜점을 차려 사회활동을 계속했고 가회동에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자수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고 정칠성과 함께 자구와 편물 강좌를 열기도 했는데 정칠성은 현계옥과 윤덕경 모두를 알고 지낸 셈입니다. 감옥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출소한 현정건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법적인 아내였던 윤덕경이었는데 그녀는 현정건을 가회동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윤덕경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크게 상한 현정건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에 구멍이 뚫린 상태였고 이것이 악화되어 급성 복막염으로 변했는데 경성이전에서 백인재가 수술을 집도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이번 6일 만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현정건을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부부 생활다운 생활을 한 번도 못하고 결국 떠나버린 현정건을 잊지 못하고 그녀는 2달 후 독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서에는 시동생인 현진건에 대한 원망과 미안함, 그리고 남편 없이 살아갈 희망 없는 미래에 대한 절망이 절절히 적혀 있는데 현진건은 형수의 뜻에 따라 형과 형수의 무덤을 같은 곳에 만들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한 남자를 사랑했던 의열단원 현계옥과 열녀 윤덕경 이야기였습니다.